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모든 모닝, 캐스퍼, 레이, 더뉴 레이까지 전체 시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봐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는 측면이 보였고 지금은 뒷면이 보였고 이제 앞면이 보일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미지를 편집을 해봤고요. 어떤 차인지 그리고 출시는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휘발유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휘발유 위주로만 일단은 표시를 했고요. LPG까지 할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LPG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수가 휘발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없는 모델도 있고요. 대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만 21대고 이게 300대고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항상 비율은 일정합니다. LPG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낮고 LPG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갖고 이제 중고로 넘기셨던 분들은 단거리 위주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LPG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차 위주로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여기 위에 클린카즈.com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 밑에 링크를 항상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을 하셔도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딱 봐도 조금 있는 모델이라고 쳤을 때 다른 모델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마티즈라든가 스파크라든가 다른 모델이 모닝은 300대가 있는데 스파크는 21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차가 있을 경우의 수가 당연히 모닝이 더 있을 거라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모닝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나왔고 올뉴모닝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모닝은 여기 5개 부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닝이고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캐스퍼 밑에는 레이를 2개를 이쪽으로 묶어놔 봤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작가 뉴모닝이 수도권에서 서울 제외한 수도권에서 제일 싼 거는 130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짜리도 있었는데 제가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대가 지금 현재 경험을 봐서는 제일 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에서 300 사이 내지는 이 130에서 300 사이로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뭔가 연식도 연식이고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차는 모델이 모닝 이제 캐스퍼는 요즘에 나온 거니까 요거는 빼고 종류가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마티즈랑 스파크는 거의 같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닝, 그 다음에 레이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 주위에도 사모님이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여성분들이 타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남자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세가 공급도 충분하긴 하지만 수요가 이제 괜찮은 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올뉴모닝이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상 살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밑에 뉴모닝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밑에 또 모닝이 또 아직까지도 대수가 이제 많이 이제는 없어지긴 했지만 모닝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 선에는 모닝이 있고 그 다음엔 뉴모닝 그 다음에 올뉴모닝 이렇게 층별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닝이 전부 다 폐차가 되고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뉴모닝과 올뉴모닝이 맨 밑바닥 시세를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뉴모닝도 적정선은 675만원 정도 될 정도로 가격이 이게 새 차 가격이 얼마인데 이거씩이나 그래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확실히 신차 그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차 출고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지금보다 웃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재작년 시세보다 지금 오히려 더 비쌉니다. 재작년 말에 제가 460에 판매했던 모닝을 제 지인분께 판매를 했던 거를 올해 초에 470에 1년 반 정도 지났는데도 오히려 10만원 비싸게 판매를 했는데 제가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시세대로 팔아서 오히려 10만원을 이득 보시는, 탈 걸 다 타고, 물론 이제 매도비랑 수수료 이런 거는 날아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 가격이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비싸게 판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금액선은 뉴모닝은 300에서 400이다, 올류모닝은 525만원에서 7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올류모닝을 다 해서 매도비 다 포함해서, 이전비는 경차가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전비가 들어가는 차가 3개가 있습니다. 요 3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경차 이전비 면제 혜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류모닝 JA까지는 이전비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전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전비를 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몇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딜러분들께서 이 빨간색, 주황색, 요게 연두색, 이제 녹색 가기 전에, 연두색 가기 전에 이 사이에 차를 매입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내용이 좋은, 키로수 짧은, 그리고 옵션도 좋은 깨끗한 차량들은 좀 판매 속도가 좀 비싸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싼 거, 키로수 많은 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 많은 차가 관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라고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그게 상식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차는 원가 절감된 부품이 많이 사용된 상태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좀 고급 부품을 사용을 좀 자제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뭐라는 느낌의 좀 원가 절감된 싼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지라서, 그렇다고 최악의 뭐 강철을 좀, 요즘에는 좀, 예전에는 연철을 좀 쓴 느낌인데, 뭐 요즘에는 강판도 3겹에서 이제 처리, 외부, 내부, 그 다음에 가운데 강판 3겹 정도는 해줬었는데,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4겹 정도는 해줬던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철 내장재도 이제 부식이 옛날에는 있을만한 방청이 안 된 철을 많이 사용했다고 치면은, 요즘에는 많이 올류모닝 정도부터 느낌에는 잘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뉴모닝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부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2005년 이전에는 진짜 부식이 현대기아가 심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리프트를 띄워야 된다 이런 지식이 생겼을 정도로 진짜 싼 부품을 많이 사용했었고 했었는데, 이 올류모닝부터는 부식이 좀 덜합니다. 연식도 연식인지라서. 근데 예전에는 10년이 지나도 뒤휀다, 뉴그랜저 XG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뉴이프 소나타 타셨던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여기 뒤휀다에 부식이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뒤에 빗물 좀 튀고 하다 보면 염화칼슘 올라오고 하다 보니 철도 약한지라서 뒤휀다에 부식이 좀 심했을 때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그런 차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 관리가 안 된 차들은 뒤휀다에 부식이 이렇게 뭔가 수포가 올라오듯이 좀 오돌톨톨하게 부식과 함께 용접 자국처럼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차를 올류모닝부터는 보기가 힘든데, 뉴모닝은 뒤엔다에 조그만 거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스탬프라고 해서 여기 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 타이어와 뒤 타이어 사이에 긴 바 부분이 있는데, 스탬프라고도 하고 사이드실 패널이라고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는데, 뉴모닝까지는 조금 끝에 약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민용 팀장이 이거 공짜로 주면은 탈래? 라고 한다면은 타겠습니다. 하나 이제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은, 고칠 부분이 아무리 키로수가 7, 8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고질적으로 불특정한 게 나올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200 초중반에서 다 해서 300이 안 되는 금액, 심지어는 250에 다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뉴모닝을 준비하는 다 해서, 그러니까 보험료까지라고 얘기를 해보면, 보험료는 물론 50만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보다 이하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느낌상 70에서 100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이라든가 사모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운전 경력도 많이 없고 한다면은 100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 일단은 100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은 빼니까 다 해서 300으로 잡아야 된다고 봤을 때, 매도비랑 뭐 수수료랑 이것저것 빼면은 70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왜 줘야 되지?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도 많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는 명목은 그 중에서 좋은 차를 골라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1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70 정도가 나간다고 성능 책임 보험료 나갈 수가 있고, 매도비가 요즘에 35만원 받는 데도 있는데 33만원 일단 안 오른 데가 더 많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하면 70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차 가격이 그러면은 23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들어오네?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 사이가 골라드리기 좀 애매한 차가 있을 수가 있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라는 금액은 이 사이 금액이고, 저는 이 사이에는 무조건 포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욕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많은 딜러분들께서 유튜브로 이 가격 사이의 차를 많이 올리는 이유는 매입하기가 키로수 짧은 차, 무사고 차, 그리고 색깔 여기 다 보면은 베이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베이지가 1순위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색깔은 다 3순위, 4순위 라고 볼 수가 있고, 2순위는 조금 공석인 느낌이다. 그만큼 베이지, 흰 색깔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뉴모닝 여기 밑에 안개등 있는 거는 터보 모델만 이렇게 안개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매물 대수도 중요한데요. 휘발유가 308대고 조사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항상 내년이 되더라도, 올 가을이 되더라도, 올 겨울이 되더라도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만큼 바깥에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 비율이 이 정도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11년 해봤을 때 항상 언젠가 맨날 조사를 하면은 이 비율이 이 정도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항상 조사를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제가 조회를 했을 때마다 비율은 비슷비슷한 걸로 느껴집니다. 휘발유가 올유모닝은 882대고 LPG 휘발유 겸용이 바이퓨얼이라고 하는데 38대밖에 없습니다. 서울 제외한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수원, 용인, 평택, 안양, 동두천, 고양 다 통틀어갖고 대수가 882대가 있는데 LPG 휘발유 겸용 바이퓨얼은 38대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가 올유모닝 바이퓨얼 보신다라고 문의가 오면은 이게 키로수가 이제 웬만해서는 다 많습니다. 왜냐면은 짧은데 왔다 갔다만 하시려고 하시는 차는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게 LPG 휘발유 겸용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고객님 주위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건너서 보면은 모르시는 분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했을 때요, 사모님 분께 혹시라도 문의를 해보시거나 친구 분께 휘발유랑 LPG 겸용 있는 거 알아? 라고 하면은 알아,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모닝은 쉽게 얘기해서 300, 그리고 올유모닝은 525만원 정도 준비하시는 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보니까 항상 제가 적정선이라고 550이 안 되는 건 아니야, 800만원이 과한 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550에서 650 사이에 더 뉴모닝을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항상 뭔가 아쉽더라고요. 키로수는 최대 이 노란색 사이는 10만 킬로까지 본 겁니다. 근데 경차를 10만 킬로 이상 타는 내 주위 사람도 있는데 잘 타던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차를 타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골골대는지, 여러분들께서 운전하실 때 좀 민감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아닌데 나도 타봤는데 괜찮던데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는 그분께서 5,000km에 한 번씩 엔진오일 가시고, 기억이 그분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점화 플러그도 2년 내로 한 번은 가셨고 하지 않으셨을까, 미션오일도 좀 잘 가시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은 상태로 보신 거지, 남이 누가 탔는지 모를 키로수가 많은 차를 구매한다는 거는 언제나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싼 거다,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뉴모닝 100만원 이하로 판매하는 차가 있다던데, 올뉴모닝 200 초에 판매하는 차 SK엔카, KB 차차차에서 보이던데, 깨끗하고 보증한다고 얘기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말씀 믿고 가셔서 막상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안 사실 확률이 좀 높고, 왜냐면은 다 긁혀있는 상태, 그리고 타이어도 다 달아져 있는 상태, 딱 타보니까 계기판에 RPM 바늘이 이렇게 1 밑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1 밑에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1에 붙어있거나 1 위에서 계속 뭔가 흔들흔들하면서 차도 뭔가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 떨리는 겁니다. 그런 차가 올유모닝, 더 뉴모닝 많아요. 특히나 이 뉴모닝과 올유모닝에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올유모닝 괜찮아요. 뉴모닝도 괜찮고요. 단 뉴모닝을 보실 때 300 초반 정도 보시면은 어차피 수리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차를 구매하시면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좀 깔끔한 차, 키로수 짧은 차를 보시면은 시트도 주름이 좀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오염도라든가 겉에 그만큼 많이 키로수가 많은 차는 돌아다녔다는 얘기인데, 바깥에 불특정한 비, 바람, 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주차도 그만큼 많이 했을 테니 기둥에 대한 위협, 다른 차에 대한 위협, 다른 차가 내 차를 콩 받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넘버가 구겨져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있는 차도 물론 있지만 없는 차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무조건 수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를 만약에
사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제 와이프가 뉴 i30 2012년식 14만 킬로 디젤을 타고 다닙니다만 애기도 잘 태우고 다니고 애기가 잘 자기도 합니다. 디젤 나쁘지 않고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은 고유가 시대라서 어떨 때는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고 막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경유 사준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터보에서 밟았을 때 이런 소리 나거나 뭐 뒤에 매연 냄새가 좀 매캐하게 나거나 그러면 DPF 좀 청소해주고 EGR 그다음에 흡기 클리닝 가끔 해주고 그다음에 연료 첨가제 엔진 코팅제 앞뒤로 잘 해주고 하면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다시 언젠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 고유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성이 좀 이제 자자하고 지금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물론 이제 화물연대 파업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여하튼 이건 3,000포였고요. 제 와이프를 만약에 올류 모닝을 사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준비할 금액은 제가 딜러면은 물론 매입해갖고 주기도 하겠지만 일단 500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입하는 기준은 다 빼고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열선이 좀 이제 SLX 등급에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LX 뷰티 프리미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LX 이제 블랙 프리미엄 뷰티 프리미엄이 아니라 블랙 프리미엄이네요.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열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요건 안 나왔는데 사진이 중복된 게 좀 많은데요. 뷰티가 있어갖고 헷갈렸습니다. 여기 열선이 있어요. 안개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석, 조석, 핸들 열선은 올류 모닝이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스파크보다 올류 모닝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오른쪽이 수동인 차가 접힌 상태로 달렸을 때 사모님께서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돌발적인 위협을 대처하기에는 버튼 하나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올류 모닝이 좀 낫지 않을까. 스파크가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거 보면은 뭐 450에서 550 사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웃긴 게 500에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제 친구 와이프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차 시세가 지금 비슷해요. 5년 전 시세랑. 그 때문에 웃긴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이제 감가가 많이 안 된 상태로 만약에 판매한다고 하면은 좀 좋겠죠. 제가 사기를 안 친 게 제 친구한테 어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중고차는 친구도 못 믿는 게 중고차지 않을까. 가족도 못 믿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금액은 700은 사실 많습니다. 올류모닝 같은 경우에는 600까지는 봐도 키로수가 뭐 한 3, 4만에다가 베이지 3개,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에 핸들 열선 있고 14년, 15년식은 600이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옵션이 왼쪽 핸들 앞에 보면은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좀 이제 차 미끄러지는 것 같은 버튼이 있으면은 그 VDC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하나 더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년, 15년씩은 좀 가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조건 14년, 15년씩 이상은 600이 좀 넘어가야 좀 깔끔한 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500 후반도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50에서 500 사이로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법은 아닙니다. 이 사이는 비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가 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항상 두 사람 이상은 잘 안 탄다. 근데 트렁크 공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벤이 무조건 쌉니다. 뉴모닝 벤, 올뉴모닝 벤, 뭐 더뉴모닝 벤 뒷자리가 없는 거예요. 레이 벤 이런 게 쌉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네 자리 그 자리가 이게 거의 4인승이지 않습니까? 5명이 타기에는 되긴 돼도 좀 무리일 수 있는데 6명까지 탔는데? 막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4인승이라고 일단 느낌적으로 봤을 때 뒷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비적으로도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일단 무조건 엄청 쌉니다. 레이는 500선에 깔끔한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벤 아니고 뭐 럭셔리 프레스티지 거의 이 등급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700 이하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레이가 이게 한 4, 5년 전 시세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잘 안 떨어집니다. 터보는 그냥 1.0 뭐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에 비해서 대수가 터보에 비해서 좀 많은데 터보는 대수가 적습니다. 뭐 단종도 됐고 더뉴 레이는 터보가 없어요. 캐스퍼는 터보가 있습니다. 좀 빨라요. 레이가 밟을 때 그냥 1.0 휘발유는 다른 소형차라든가 중준형 이런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면은 답답해서 못 탑니다. 뭐 내용은 좀 좋을 수 있는데 난 괜찮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진오일 관리를 엄청 잘 해주시고 첨가제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게다가 이제 모닝 같은 경우에 800km대 공차 중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레이는 1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엔진을 갖고 더 무거운 차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라든가 엔진 오일이라든가 그리고 엔진 변형이라든가 미션의 미세 누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을 잡았을 때 이렇게 떨리면은 좀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대만 보고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두세 대를 비교해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 차가 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류모닝 J는 지금 적정선이 500에서 1300인데 이 텀이 800이니까 나누기 2에서 400을 더하면 900이죠. 그래서 모닝 어반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200에서 1500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는 조금 비출하기보다는 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제 사이트를, 이 영상 밑에 링크를 보셔서 한번 유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은 다 깨끗해 보입니다. 광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수 잘 봐주시고, 올리모닝 J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대가 넘기 때문에 고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더뉴모닝은 지금 9대라고 체크됐는데 실질적으로 11대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20대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적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도 적어요. 50대 미만이면은 매우 적다, 고르기 좀 까다롭다, 키로수 많은 차 위주다.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차 고르려고 하면은 돈은 돈대로 비싸고 차가 희귀하기 때문에 비싸고 좀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베이지 색깔 또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휘발유 기준으로 일단은 이 금액을 살펴보았는데, 레이가 350짜리도 있는데 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다, 소개해드리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900 정도는 보셔야 된다. 이 전후 정도 내지는 1000이 좀 넘어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1200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더뉴 레이를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보시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매단지에 방문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SK, 엔카, KB 차차차 보고 가시거나 유튜브 보고 가시거나 하신다면 딜러 전산 보실 때가 많은데, 제가 아는 업체 중에, 유튜브 하는 업체 중에 눈탱이를 조금 치는 업체가 있어요. 전산 금액보다 비싸게 파는 업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눈탱이 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위 매물이랑 다르지 않다. 단 허위 매물보다는 덜 남기는 편이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위에 유튜브 영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이 보통 손님을 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수료 30만원만 받고 그쪽에서 30, 40으로 어떻게 팝니까? 나눠 먹기로 팔 수야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도 많이 팔면은 그래도 수수료만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어떤 딜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업체에서 수수료 요것만 받고 위에 대표가 있고 밑에 직원이 있는데, 그 위에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하고 밑에 직원이 나를 손님을 보던데 그런 데가 진짜 수수료만 받을까? 그러면은 100이면 100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딜러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 업체를 만나봤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업체는 손님이 많거든요. 허위 매물 잡는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맨날 좀 싼 차 위주로 싸 보이는 키로수 14만에서 20만 사이에, 20만이 넘어가면은 그런 딜러들도 조금 기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22만 키로, 29만 키로에 에쿠스 신형 6, 700만원, 800만원 이런 거 올릴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 싸면 싼 이유가 있고 사람이 많으면은 많이 남길 확률이 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합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간접적으로 갔다 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차를 그 업체에서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알려드리고 있긴 합니다. 제 차를 뺄 때 50만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전산에. 예를 들어서 제 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을 1290을 1340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 처리가 1340으로 계약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SK 엔카나 KB 차차차에 광고 올라간 거 있으면은 다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요 표를 잘 상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중고차 11년 한 경력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싼 차가 있습니다. 올류모닝이 60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올류모닝이 490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수리비 들어갈 확률이 490짜리가 더 있다라고 쳐요. 그리고 600 초반짜리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키로수도 짧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실 만한 그런 색깔 베이지에서 나중에 3년 뒤에 판매한다고 봤을 때 가격 떨어지는 속도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수리비가 요 싼 게 들어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약간 돈을 더 줘도 깔끔하게 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싸면 싼 이유가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네시스 DH를 1500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니까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은 운이 좋거나 운이 좋은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중고차는. 한번 사서 차가 좀 이상해도 다시 환불하기가 거의 99% 불가능한 부분이 중고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선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게, 저도 싼 거 팔고 좋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확률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영상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 기본값의 빵원을 봐야 되는데 많은 업체에서 15%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50만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차들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이 280짜리가 50만원 올라가서 330이 되는 거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빵인 상태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빵인 상태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80짜리를 이게 선택을 하면은 760인데 키로수는 9만 200에서 600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빼고 키로수도 빼고 보면은 제일 키로수가 많은 차는 10만 6천입니다. 다 빼고 무사고 기준으로. 무사고도 빼볼까요? 뭐 사진 없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키로수가 많은 차가 많이 없는 게 이 차 자체가 장거리 위주로 타는 목적의 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만 잡고 보기 편하게 무사고 사진 없는 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선택했는데 44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무사고로 봤을 때. 뉴모닝입니다. 수도권 전체, 지금 경기 인천 전체로 서울을 체크해도 매물이 한 4대 이렇게밖에 안 늘어나요. 일단은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보게 되면은 가격 순으로 놓고 봤을 때 키로수 많은 거 3만도 있습니다. 220짜리. 근데 무사고라고 돼 있잖아요. 내려보면은 여기 앞에 무사고는 아닙니다. 근데 무사고라고 볼 수는 있어요. 3박자가 안쪽 프레임만 안 먹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변속기에 이렇게 누유가 있는 차가 많고 없음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차도 많습니다. 오일팬 같은 경우에 진짜 오일팬이라고 한다면 한 8, 9, 1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체크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은 점화 플러그, 미미 이런 부분이 체크가 하는 란이 없습니다. 여기 미미가 안 좋다, 점검자 이글란에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다 보면 계기판에 여기 엔진 체크볼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지 마시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잘 타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뒤에 검정색 테두리가 은색으로 메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막도색이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좀 뿌연 거는 후방 카메라에 전동 드릴에 면장갑 끼고 컴파운드 해갖고 렌즈를 살살살 이게 돌리면은 신기하게 10중 8구 깨끗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깡통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차도 있다. 근데 일단은 실물이 보긴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이것도 한번 보여달라 하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최악인 금액은 아닌데 조건이 일단 좋긴 합니다. 3만 킬로인데 차가 안 좋다? 좋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경험상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요거는 노란색은 호불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차가 좀 쌉니다. 청색 이런 것도 좀 쌀 수가 있어서. 근데 키로수가 5만 이하면 좀 뭔가 안심할 수 있는데 L이면 보면은 여기 휠도 깡통이래요. 깡통이랍니다. 이런 옛날 차 뭐 이제 19 뭐였죠? 518 그거 택시들 보면은 이런 휠이 있지 않습니까? 열선 안개등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트는 가죽인가? 가죽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부분 가죽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유리는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노란색 띠가 있는 가죽 시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뒤 가죽은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SLX 고급형 블랙 프리미엄인데 79,000km 조금 경차치고는 애매합니다. 체크를 해보면 운전석 사용감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찍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운전석 측면 찍은 이렇게 조금 찢어져 있습니다. 열선 있고 안개등 있고. 근데 이제 휠이 이거는 올류모닝 휠이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있다. 뒷자리 깨끗하고. 성능을 봐야 돼요. 사진 보고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점검자 이글란으로 바로 내려가면 조수석 쪽 오른쪽 휀다 브라켓 및 사이드 멤버 손상, 앞쪽에 원래는 11번, 12번 이쪽에 앞쪽까지 좀 먹고 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깔끔한 거 보시는 거를 좀 더 추천해 드린다. 게다가 키로수가 이렇게 쭉 금액순으로 놓고 봤을 때 요게 짧고 요게 짧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LX고 이것도 LX고 이건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는데 올라서 체크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47,000이지 않습니까? 알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대충 올려도 차 이게 싼 것들은 나가니까. 원래는 이 노란색 띠가 있는 차들이 옵션이 좋습니다. 열선 있고 안개등 있고 키로수가 47,000입니다. 성능을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청색인데 이 가격이면은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튜닝 없고 렌터 없고, 딜러들은 금액만 봐도 차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 휀다는 체크가 안 됐고 앞범퍼랑 그 다음에 본넷은 체크가 되는데, 본넷은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콩 하면은 이게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 처리하면은 교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X라고 하더라도 안쪽까지 먹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봐도 됩니다. 근데 점검자 의견을 보면 양엔다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진짜 경미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세뉴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수리를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수리를 한 상태로 받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 정도 뉴모닝은요, 키로수가 아무리 짧아도 자동 변속기 쪽에 미세누유가 있는지 실제로 잘 봐야 되고 튀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1번, 2번, 3번을 꼭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해서 300에 맞추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겨우겨우 맞출 수 있는데 보험료는 같이 300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다. 300초를 저는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웬만해선 깨끗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쭉 보면 키로수 제일 짧은 거 느낌을 보고, 이제 태양광에서 찍은 거는 좀 뭔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적나라하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별로일 때가 많고, 실내는 태양광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장소가 실내일 때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진을 봤을 때보다 실물이, 실내는 조금 더 낫다라는 인식을 가지실 때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여기 검정색 테두리가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도색이 들어갔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사고는 이쪽에 하나, 오른쪽으로 좀 이제 이쪽 보면서 돌다가 긁어서 여기가 판금이 된 걸 수도 있어. 이거는 무조건 아웃시켜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포장되어 있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차다. 가급적이면은 올뉴모닝 키로수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뉴모닝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유있게 괜찮은 거 보시려면. 그래서 올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400부터 보통은 600 사이 이렇게 찍어놓고 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등급이 되게 많은데 트렌디, 럭셔리, 디럭스만 찍고 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만 킬로 이렇게 쭉 많지 않습니까? 디럭스 스페셜을 찍었을 때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먼저 봅니다. 이 버튼이 있는지,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이 있는지.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옵션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키로수 4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기판 사진을 보면 43,700이라는 점 알고 가야 기분적으로 좀 기분이 덜 나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이 휠이 백화 현상이 너무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대만 보고 구매하기에는 싼 것들은 좀 뭔가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RPM이 지금 1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1에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선 경험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검정색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콩하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사진으로도 단차 있는지 대충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이랑 왜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각도에 따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진한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물을 봐야 된다. 대신에 한 대만 보고 가시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 이렇게 가면은 하루 안에 차 고르기도 힘들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슷한 지역으로다가 한 두세 세대 이렇게 뽑아서 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썬팅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대충 보는데, 블랙박스 없어도 내용 좋고 금액 좋으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할 차 좀 놔두고, 핸들 리모컨은 없구나. 그러니까 블루투스도 안 되겠구나. 블루투스가 되는 차는 무조건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00초를 봤는데 이제 500, 예를 들어서 조건을 여러분들께서 진주색 베이지 그냥 안 찍고 볼게요. 이게 베이지 색깔 아니겠습니까? 요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색깔입니다. 무난한 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뒤에 도색이 들어갔구나. 딱 느껴지시죠? 이렇게 핸들 리모컨 없으니까 블루투스 안 되는구나. 블루투스가 안 되면은 시가책에 무선 카팩이라고, 저는 펄인 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무선 카팩 끼고 하면 됩니다. 이게 14년식 이상 거거든요. 근데 12년식인데 왜 있지? 13년 이상부터 좀 많이 보이는데 12년식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희한하네요. 이상하네. 저 버튼이 왜 있을까? 거의 못 봤어요. 딜러들이 다 아는 건 아니고, 차를 어떻게 좋은 차를 선별하는지, 거기에 이거는 오디오 자체가 이 반만 쓰는 오디오는 조금 낮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열선은 있고요.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오디오는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키로수가 매우 짧아요. 근데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가 없다.
제가 타고 싶은 느낌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전동 접식 사이드미러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이 타실 때, 직접 타실 때는 그래도 된다라고 봐요. 그냥 본인 생각에 본인이 지키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모님이 타실 차인데 전동 접식 사이드미러 없는 차를 사모님께 사주시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꼭 있어야 혹시 모를 사모님께서 불의의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 그 확률이 굉장히 대폭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 돈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있는 거를 꼭 반드시 해줘야지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핸들 여선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여보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손이 차가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버튼도 깔끔합니다.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 좋은데요? 쥐색이라고 하더라도 넘버도 외우기 쉽고, 우스갯소리긴 합니다. 내비도 이렇게 매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뭐다? 블루투스가 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보통 이렇게 기포가 있는 것처럼 좀 잘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못 사시는 이유를 이해하는 경험상의 이유가 있는데, 타이어 4짝을 다 갈아야 된다, 그리고 긁혀있다 어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 여기 단차가 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못 사시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니면은 사이드미러가 깨졌거나. 밑에 봤는데 강원도에서 탔던 차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원주에서 이제 갖고 왔던 차를 한번 봤을 때 엔진룸 자체 밑에 하부가 빨갰던 차를 본 적이 있는데, 보통 강원도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빨간 데가 좀 많다. 거기 지역분들도 인정하실 때가 많아요. 이쪽이 눈이 좀 많이 와서 제설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빨갛다. 근데 이제 딜러분들이 그런 거를 다 고지 안 하고 판매할 때가 많기 때문에 탁송을 만약에 요청하실 때는 그런 거를 잘 거르고 하실 수 있는 딜러, 많은 분들께서 엔진룸 안 보여주고 겉에만 한 바퀴 삥 돌려주고 이 차 400 초예요 내지는 300 후반이에요 라고 하고서 키로수는 14만인데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팔고, 유튜브로 안 좋은 댓글을 아무리 써도 그냥 지워버리고 그래요. 이거 뭐 보증 받으십시오. 요즘에 딜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은 그냥 보증 그 성능 책임보험 그거 해보십시오,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쪽으로 회피하는데, 좀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좋으신 딜러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이제 마진도 안 남기고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100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을까요?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남기지 않을까? 유튜브 업체 중에, 그냥 딜러 비율이 아니라 유튜브 업체 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딜러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은 본인분 차를 그 유튜버들이 얼마에 팔았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환경 설정 보여달라 라고 하고 금액 좀 깎고 라고 하면은 그래도 눈탱이 맞은 거는 절대 아니고 잘 사시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를 보면은 다 이제 키로수 5만 이하를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당연하지, 그런 차는 다 좋겠지, 근데 나는 다 해서 500에 맞출 거라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차량 가격이 400, 230 정도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500까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고르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색깔은 베이지예요. 그리고 핸들 열선은 없어도 되는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사고는 좀 있어도 되는데 안쪽까지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돼요. 오래 탈 거 아니에요. 1년 정도만 탈 거예요. 이런 말씀 다 하시는데 1년 타실 거 달달달 거리는 차 사실 거 아니라면은 제값 주고 사시면 나중에 제값에 파실 수가 있는데, 싼 맛에 타실 차, 키로수 많은 차를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한다면은 감가는 이제 비슷하겠지만 수리비의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트가 여기 운전석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잘 찢어져요. 이 차는 이제 수리가 된 건지 괜찮은 건지, 키로수가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해서는 안 찢어져 있을 확률이 있는데 여기 좀 접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접혀요. 그리고 여기도 잘 찢어집니다. 재질 자체가 그런가 봐요. 수리비로 따지면 4만원짜리긴 한데 좀 이제 판매를 제가 도와드릴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이 정도 나와요 하면 이해해 주시는 분도 많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누유, 여기 뒤에 여기 볼트 나사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엔진 오른쪽 사이를 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부도 잘 봐야 되고, 부식이 있는지, 머플러 부식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 백화현상으로 되게 지저분한 차가 많거든요. 하얀색 녹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녹이 어떻게 하얀색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알루미늄은 녹이 하얀색으로 나오나 봐요. 제가 그런 쪽은 물리학적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얘요. 특히 이 이음새 부분, 이 좀 안쪽이랑 겉에 가생이라고도 하고 가장자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오우, 연식이 이건데 있는 차가 있네요. 차를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적어도 엔진 미션 괜찮은지 좀 이제 팔았을 때 전화 안 오는 차를 제가 판매하는 노하우가 11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걸 편집할 수도 있는데 다 내보내드리는 이유는 많은 딜러들이 다 그렇다. 그리고 유명
유명한 업체일수록 본인이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직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싸게 살 확률이 8, 90% 이상 불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눠 먹기를 해야 되니까. 많이 팔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갖고 흑색 선전을 해서 본인을 띄우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소비자분이 계실 수도 있고, 딜러분들이 딱 보면은 저 자식, 뭐 예를 들어서 저 새끼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삐리리가 지 띄우려고 하네. 자꾸 중고차 인식을 왜 안 좋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보는 시점으로서는 그렇다,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대기업이 들어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일단은 들어와서 지금 딜러분들이 또 위기인 것도 있고, 전기차의 부상, 그 다음에 고유가, 엄청난 고유가, 말도 안 되는 역대급 고유가라고 해서 지금 굉장한 불경기입니다. 심지어는 세개 사무실의 사무장님 분들을 통폐합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분으로. 근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그만큼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이미 심각한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레이 한번 볼까요? 레이는 500 밑으로는 절대 안 되고 1000 이상 보실 분이 거의 없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500대를 보면요, 벤 위주로 쭉 나옵니다. 금액순이거든요. 500은 안 되겠구나. 600선 보면은 딱 그래도 벤입니다. 럭셔리가 있는데 빨간색 7만 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 700선 가야 한 이 정도 느낌인데, 또 벤 위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럭셔리인데 색깔이 조금 비인기다, 프레스티지도 있네 라고 해서 7만 킬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색깔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쵸? 사이드 멤버 안쪽까지 좀 먹은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얼마 안 된 편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레이는 아까 여기 소개해드렸습니다만 900 정도 왔다 갔다 보셔야 된다. 800부터 한 1000 초반까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전후로 보시는 게 낫다 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매물은 제가 한 5대 정도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카톡이나 문자는 그것만 하면 좀 잊혀지는 것 같고, 전화 상담을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제가 막 전화로 계속 독촉하고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 상담의 목소리라도 듣고 좀 연결될 확률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 상담이 좀 즉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전화를 좀 좋아합니다. 글로써 하면은 뭔가 교감이 좀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다 벤 위주예요. 그래서 지금 뭐 등급 체크한 것도 없거든요. 휘발유 뭐 8만에 1000까지 보는 건데, 이제 한 800이 좀 넘어가야 럭셔리 위주로 좀 넘어가고, 민트색이 좀 생각보다 비인기라는 경험이 있거든요. 민트색이 좀 이제 매입해도 판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색깔은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베이지, 흰색,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쥐색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럭셔리는 휠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프레스티지 휠입니다. 이런 건 터보예요. 터보는 이제 답답하지 않게 좀 빠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 휠입니다. 그렇죠? 럭셔리도 가끔 이 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 휠을 대품으로 이제 바꾼 휠입니다. 그리고 여기 LED가 이제 있다라는 점. 럭셔리는 전구 타입인데 여기 LED로 나온 거는 웬만해서는 프레스티지다. 그리고 럭셔리는 여기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에요. 버튼식이 아니고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고, 그리고 스마트 키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건 정품 랩이네요. 67,000에 터보 프레스티지면 굉장히 싼 건데, 연식도 굉장히 좋은데, 보이십니까? 이유가 있죠.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받고 캐스퍼 이제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혹시라도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꼼꼼하게 내 차 사는 것처럼, 우리 가족 차 사는 것처럼, 우리 와이프 차 사주는 것처럼 열심히 봐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느껴지시면 사시는 거고요, 진심이 안 느껴지시면은 다른 딜러 찾아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년에 180대 정도 판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가 있는 확률은 2대 정도 됩니다. 작은 문제가 있는 비율은 한 감당이 될 정도의 한 2-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전화가 없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러분들께서 웬만해서는, 제가 확률상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확률상 문제가 없을 확률이 한 5분의 4입니다. 한 80% 정도는 작은 것도 전화를 안 주실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격순이거든요. 키로수 설정 안 했고 휘발유입니다. 터보라서 터보 빼고 41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싼 건 1400인데 이런 것도 다 괜찮을 겁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는 제일 싼 것도 괜찮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스퍼를 1400인데 1500부터 해놓은 이유가, 보세요. 몇 대 없잖아요. 그래서 1500부터 한 겁니다. 있긴 있어요.
캐스퍼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은 저런 거 1400선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일단 마음가짐은 어느 정도냐, 1850 정도 봐야 된다. 이게 새 차가가 얼마인데 1850이야? 안 사.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캐스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고 하다 보니까 조금 타고 다닐 때 나 괜찮은 차 타고 다녀 라는 느낌을 좀 느끼시고 싶으신 분이 좀 많으시겠죠. 방금 찍어놓은 이 차량 사양 조회를 하게 되면요, 나옵니다. 이렇게 가격은 1385만원에서 10% 더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 가격이고, 1385 더하기 138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1523만원인데 311 이게 넘버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차를 기다리려고 한다면은 1년 정도 넘게도 걸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은 고객님 자유다. 3000km 탄 거. 근데 연식이 좀 있는 건 가격 차이가 있는데, 연식이 얼마 안 된 거는 가격 차이가 안 느껴지시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사시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는 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짠.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1시간 가까이 녹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물을 고르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대만 볼게요. 이 차를 보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성능을 보는 방법인데, 종합검사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이건 2026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한 달을 더해서 하루를 빼는 거예요. 그게 유효기간인데, 지나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보고서 지나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걸러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갔다가 지나있으면은 안 해줍니다. 근데 구매하기 전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튜닝이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차근차근 넘어간 다음에, 여기 체크가 안 된 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거지 일부러 체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해당이 되는 건 다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 여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걸러야 되는데, 이런 이제 내용은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을 수 있다. FRP 또는 비금속 탈부착 기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면, 뭐 이런 내용은 의례적인 부분이라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판금 있다라는 무조건 내용은 또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3월 17일이면은 이게 비싸서 대체적으로 안 나가나, 아니면 이 색깔이 비인기 색상이라 안 나가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날짜가 지금 6월 14일입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앞자리가 여기 3이면요 31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왕 고르는 거, 이게 적어도 한 4월은 돼야 좀 봐야 될 만한 차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뉴모닝부터 캐스퍼까지 레이도 받고, 스파크는 아쉽게도 오늘은 빠졌는데 곧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색깔도 이렇게 표시를 따르게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약간은 신경 써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이 디자인이 좀 잘 됐고, 좀 이제 버벅거리는, 이제 제 편집 프로그램이 버벅거리지도 않아서 좀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 이 자료는 참고적으로 제가 거의 한 보름에 걸쳐서 준비한 자료다. 뭐 하길래 이게 보름이 걸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요거 매물 따는 거, 요게 오래 걸립니다. 보시기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색깔도 이런 색깔에 앞에 라이트 있는 거, 뭐 불 나오는 거 위주로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불 나오는 게 찾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요건 있었는데 이것도 있었고. 자, 뉴모닝은 대수 이런 거 느낌, 끝금액은 이건데,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고 그냥 믿고만 사셨다가 올뉴모닝을 700 넘게 사시려고 하시면 눈탱이가 될 확률이 있다. 물론 합리적인 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올뉴모닝을 살 필요는 절대 없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지표를 보고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참고가 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요 1.25배를 이제 속도를 업을 해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다다다다 하는 속력이 빠른 느낌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좀 저를 믿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믿어주시는 분도 저 사람 생각을 뭐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긴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저를 좀 웬만큼 믿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그래프 보면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제 제 유튜브에 주전 아닌 이제 댓글, 신동진님 그리고 강구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하나 이겨라님, 저도 이제 하나 팬입니다. 이제 큰 집이 충남 논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이 제 고향이다 뻥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산이 큰 집입니다. 초이 앙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환희님 저한테 구매해주신 분이십니다. 대전의 열혈팬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뉴투싼 iX랑 올뉴투싼 보고 있는데 둘 다 5년 정도 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5년 뒤 감가 비용을 생각하면 뭐가 더 크게 감가당할까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뉴투싼 iX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올뉴투싼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지금 5년 전 시세랑 지금 시세랑 똑같거나 더 올랐습니다. 항상 힘이 되시는 최근에 많은 대부분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는 사마천 원리적 인식님이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날 8일 전에 저한테 연락 주셔갖고 바로 또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환희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님 주안이에요? 물어봐 주셨는데 인천 주안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데 차를 수원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6대 판매를 한 것 중에 5대가 수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수원이 뭐 차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고 자란 데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이 이제 사무실이 있긴 한데 수원에서 또 뵐 때도 많고 안 오시고 그냥 맡겨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믿음이 갑니다. K5는 팀장님이 비추천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K5는 대인적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더뉴 K5 그 두 번째 1.5세대는 제가 대인적은 없습니다만 1세대 세타2 엔진으로 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냥 K5도 많이 되었고요. 특히나 YF 소나타를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 세타2 엔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리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걸 다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달아드렸습니다. 율채님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수수료 없는 중고차를 이제 최대한 싸다는 생각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저것도 이제 비싸다고 느끼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이로 모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튜브로 이 사이에 차를 올리는 딜러분도 많으신데 제 개인적인 성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팔고서 땡 하고 문제 있다고 연락 오면은 좀 모른 척하고 하고 싶지는 않긴 한데 다른 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좀 그럴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겠다. 멈추신 다음에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일 2차한도 맡기신 분들 많으시고요. 클린카즈 사이트에는 이제 카엔유라고 이제 빨간색 앞넘버 갖고 있는 거 오토드림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딜러 전산에 490에 올라와 있는데 제 사이트에서는 540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490짜리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카인유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오토드림이라고 써져 있는 하얀색 번호판 갖고 있는 거는 550이면은 실제 딜러 전산에는 5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험은 보통 일주일 보험으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SK 엔카가 조금 더 싸요. 왜 그런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사이트는 딜러 전산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 엔카는 이제 한 대 한 대 올리고 싶은 올린 사람의 마음대로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액을 절대 조작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깎아드릴 거는 다 깎아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이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주시면 오시는 방법이 있고 오셔서도 같이 고르는 방법이 있고 오시기 전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고객님 분들께서 고르시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방전 시 보증이 어려운 이유는 제네레이터하고 발전기가 문제가 아니면 애초에 시동이 걸리지도 않고 여러분들 가시다가 시동이 꺼집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시동 안 건 상태로 실내등 켜놓고 뭐 1시간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하면은 중고차는 운행을 계속 안 한 상태로 좀 방치되듯이 좀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약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방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는 아무리 열받으셔가지고 방전됐다고 연락을 하셔도 웬만해서는 딜러들이 그걸 잘 해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굳이 보시려고 한다면 시동 켜놓고 실내등 켜놓고 보시면 방전 안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네레이터 문제만 아니라면요.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지식인, 네이버, 다음 카페, 당근, 벼루시장, 유튜브 링크, 뉴스 기사 링크 90% 이상은 눈탱이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액을 속이는 유튜브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기회주의자처럼 하는 업체가 10군데, 전체가 10군데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6, 7군데는 강약 중간약으로 좀 하지, 7, 8군데는 강약 중간약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한두 군데 정도만 좀 정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를 띄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진짜로 드리기 위한 솔직한 제 개인적인 강한 생각입니다. 그 업체들이 제 차도 빼고 저희 사무실 다른 동료들 차도 빼고 하다 보면은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면 또 3, 40분 금방 가거든요. 한 번씩 봐주시면은 멈추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이제 모닝과 레이와 캐스퍼 이렇게 세 종류 봤고요. 스파크도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K7, 뭐 아슬란, K8, 뭐 K9, 뭐 에쿠스 신형 뭐 이런 등등의 자료를 또 준비 중입니다. 빨리빨리 올리지 못하고 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최대한 순환적으로 좀 촘촘하게 거의 2달에 한 번 로테이션 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매입, 판매, 상담, 등록증 발송 다 개인적으로 혼자 하고 있거든요. 좀 느리더라도 막 믿고 맡겨주신다면은 실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한 30분 중에 한 분 내지는 2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조금 이제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저한테 언짢으실 수는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증은 좀 늦을 수 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욕먹는 게 거의 등록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등록증이 조금 느린데 사진은 빨리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전화를 계속 주시면서 쪼아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스스로 빨리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반성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늦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릴 때가 있어요. 뭐 탁송도 가고 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양해를 항상 구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제 진심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단점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1년에 150대에서 180대 정도 했을 때 큰 문제 있을 확률은 한두 건, 그리고 한 3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올 확률은 한 20건, 30건? 30건까지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올 확률은 또 역시 30건 정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중고니까 그 정도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안 나오는 중고차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오늘은 오래 녹화를 했는데 어떻게 줄일지 걱정인데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사이트 주소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